따뜻한 것을 좋아하는 고양이는 의외로 무더위에는 취약합니다. 몸에서 땀을 흘리지 않아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작은 혀와 발바닥의 땀을 통해서 정도라 체온을 쉽게 낮추기 힘든 동물에 들어갑니다. 자, 고양이는 몇 도부터 덥다라고 느낄까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이 더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어떻게 하면 고양이가 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지 그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고양이가 더위를 느끼기 시작하는 건 어느 정도일까요? 평균적으로요, 덥다라는 기준은 약간씩 다르긴 하나 사람은 26도부터 더위를 느끼기 시작하고요, 고양이는요 28도 정도부터 더위를 느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만약 실내 온도가 28도 이상이라면요 바닥의 온도는 더 높기 때문에 고양이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요 30도 이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양이는 바닥에 붙어서 지내는 동물이니까요. 그래서 고양이를 위한 쾌적한 실내 온도를 맞추고 싶다면요 26도에서 28도 사이 정도가 가장 고양이를 위한 적절한 온도가 될 것 같습니다. 실내 습도는요 40에서 60% 정도가 고양이에게 쾌적한 습도입니다. 고양이를 위해서요 여름철 실내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고양이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자, 가장 좋은 것은요 외출 시에도 에어컨을요 28도 정도로 맞추어 틀어놓고 가는 것입니다. 실내 온도를 절대 28도가 넘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에어컨을 제습 모드로 틀어놓는 건 역시요 높은 습도에 지나치게 실내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창문은 되도록 가려서 햇빛이 실내로 직접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막아줍니다. 에어컨을 계속 틀어주기 힘들다면요 물에 얼음을 띄워주는 것도 체온을 낮춰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쿨매트를 깔아주거나 얼린 페트병을 수건으로 감아서 고양이가 쉬는 곳에 놔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혹은요 전기로 냉온의 조절이 가능한 매트도 있으니까 필요하다면요 이것도 구입해서 한번 사용하면요 조금이나마 이 무더운 여름을 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차량의 이동 중에는요 절대 고양이를 아주 잠시라도 혼자 차 안에 두셔는 절대 안 됩니다. 5분 만에요 차 안의 온도는 7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럽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셨죠? 또한 사료의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요 건사를 하면요 매일매일 교체해 주어서 더위와 습기에 의한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하셔야 하고요 습사료 역시 남은 것은 바로바로 버려서 상한 사료를 먹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보관 중인 건사료 역시요 습도 높은 공기와 접촉으로 쉽게 산패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밀폐된 통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요 산패된 사료 섭취 후 구토나 설사를 한다면요 바로 병원에 데려가 보셔야 합니다. 신선한 물을 충분히 역시 공급해 줘야만 합니다. 실내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은요 더 많은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더운 곳에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 못해 탈수까지 온다면은요 열사병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출 전에는요 항상 여기저기 신선한 물을 가득 공급해 주어서 고양이가 언제라도 충분한 물을 섭취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고양이 급수기를 설치하여 흐르는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취향에 맞춰 주시고요 추루나 습사료를 통한 수분의 공급도 자주자주 해주셔야 합니다. 커다란 물그릇 하나에는요 얼음을 동동 띄워주시는 것도 역시 무더운 여름을 잘 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더위를 피한 시원한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햇빛이 직접 들어오지 못해 커튼을 치는 건 당연하고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나 페트병 얼린 것 혹은 차가운 냉감 매트 등을 사용하여 고양이가 더위를 피해 잠시 쉴 곳들을 군데군데 실내에 마련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털 관리에 힘써줘야 하는데요 특히 장모종은요 더위에 더욱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털이 엉키거나 뭉치거나 죽은 털이 쌓이면은요 심한 더위를 느끼게 됩니다. 브러쉬를 들고요 자주자주 힘차게 매일 빗질을 해주세요. 죽은 털을 제거해주면요 털과 털 사이에 더 많은 공기를 머금어 더위를 덜 느끼게 됩니다. 브러싱을 하면서요 피부에 곰팡이성 피부병이 생기지 않았는지도 역시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요 구충을 더욱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모기맥의 심장상충이 심해지고요 벼룩이나 진드기 같은 외부 기생충이 더욱더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방충망 등을 잘 활용하여 실내로 유해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요 브로드라인이나 레볼루션 같은 내외부 기생충 구제를 더욱더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에어컨을 계속 켜놓기 힘들다면요 외출 시에 창문을 열어놓고 외출을 해야 합니다. 여름철 더위에 실내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방충망이나 방묘창을 설치 후에 창문을 열어두어 환기와 온도에도 신경 써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화장실 청결에도 더욱더 신경 써줘야 하는데요 고양이의 대소변은요 여름철에 더 심하게 악취가 발생되게 됩니다. 화장실을 조금 더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옮겨주시고요 더 자주 청소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름철에는요 청결을 위해 평소보다 모래 전체 가리 주기를 좀 짧게 해주시고요
화장실의 세척도 자주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베이킹소다나 고양이 모래용 탈취제 같은 것도 활용하여 화장실 냄새를 줄여주는 것 역시 실내 위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사람도 저마저도 힘든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더운 실내에서 고양이 혼자 방치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한번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여름철 고양이의 건강관리 요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여러 고양이 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와 간식 그리고 용품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치면은요, 관련 제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질문, 대부분의 궁금증은 제가 이미 1000여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셨죠?